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 2018년 서울시 9급 영어 6번 문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제가 서울시를 여러 번 외쳤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서울시 문법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면 일단 이 begin 여기가 틀린 데가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틀린 거는 명확했습니다. 뭘로 바꿔야 되는지도 명확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강사들의 해설 중에 보면 비건으로 고쳐야 된다는 설명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비건으로 고쳐야 된다는 설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런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설명하신 분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 비기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비기닝으로 고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비기닝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 강사들의 대부분의 해설이 뭐였냐면 비기닝이 앞에 있는 disease를 꾸민대요. 비기닝이 앞에 있는 disease를 꾸민대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질병인데 그때 시작하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시작하는 질병. 그럼 질병이 여러분들 무슨 날짜 맞춰서 시작하나요? 이게 그때 지점에 시작하는 질병, 그 시점에 시작하는 질병. 그리고 왠지 질병이 뭔가를 비긴한다는 얘기가 이게 비기닝으로 시작되면 질병을 꾸며줄 때 질병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꾸민다면 제 생각엔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맞는 것은 이거예요. And experts suspect that another 300 people in China's Guangdong province had the same disease beginning in mid-November.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이 문장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네요. 전문가들은 짐작한대요. 되리라라고. Another 300 people. Another 뒤에는 일반적으로 단수명사 나오는데 another 뒤에 300 people이라는 복수가 나온 것을 왜 이게 복수가 나온지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까 봐 미리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every란 말도 every 2 days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another이나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복수명사 나올 수 있는가? 예외인가? 여러분들 그 예외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300 people을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한 세트가 있었던 것이고 이건 또 한 번의 300명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를 단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300명의 사람들이니까 이미 앞에서 어떤 300명의 사람들 얘기가 언급됐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spent another $100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말은 내가 또 한 번 $100를 썼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100 썼다는 얘기는 앞에서 $100 썼고 이번에 $100 또 썼으니까 최소 $200 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nother 뒤에 every 뒤에 숫자 나오고 복수명사 나오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300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had the same disease,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졌다 걸렸다. beginning in mid-November. 얘의 정체가 뭐냐?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질병이냐? 아니, 질병 중에서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질병이 있고 11월 말에 시작하는 질병이 있고 12월 초에 시작하는 질병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그런 뉘앙스예요. 꾸밀 때. 이 얼토당토하는 것을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 중순에 시작하는 질병.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정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까 본 문장은요. beginning in mid-November이 문장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컴마 같은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꾸미는 거라고 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문장 뒤에 나올 때 컴마 있는 경우하고 컴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컴마 있는 경우하고 컴마 없는 경우는 분사구문의 종류가 사실 다른 종류입니다. 깊게 파고들면 선생님 강의에서 뭐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절대공식 수강하신 학생분들은 선생님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컴마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근데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부사절이 문 위에 있을 때, 부사절이 뒤에 있을 때는 컴마를 원래 안 쓰고요. 부사절이 문 뒤에 나올 때 컴마 쓰입니다. 그럼 부사절이 뒤에 갈 때 컴마 없을 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면 컴마 원래 안 쓰는 게 정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분사 구문이 문 들어오게 되면 컴마가 쓰여지는 거. 이거 부사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부러 앞에 나오는 거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Beginning in 2015, 2015, 2014. Beginning in 2014, 2014년에 시작해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컴마가 없다고 또 분사구문. 여러분들 컴마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컴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사구문에서 2014년에 시작해서란 얘기인데 이게 앞에 꾸밀 명사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고용주들인데 적어도 50명의 풀타임. 그 풀타임이라는 것은 파트타임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피고용인들을 가진 그런 고용주들은 may be subject to 뭐에 영향을 받기 쉽냐면 새로운 그런 벌칙에 영향을 받기 쉽다.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beginning in 2014, beginning in 2014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이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에서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 분사 구문 나오면 여러분들은 접속사 찾고 주어 찾으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접속사는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주어는 찾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어라는 건 항상 주절의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employers with at least 50 full-time employees 50명의 정규직, 50명, 적어도 50명의 정규직 직원을 가진 고용주들이 시작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분사 구문의 주어라고 하는 것이 주절의 주어가 100%가 아닙니다.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사 구문의 주어가 무조건 주절의 주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나머지 30%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사 구문 얘기 좀만 더 길게 가볼게요. 제가 그 재종반에서 수업을 할 때였는데 EBS 어떤 문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장에 주어가 아빠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딸이 목적어 나왔어요. 딸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요. 그 분사 구문의 주어가 아빠가 아니라 목적어의 자리에 있었던 딸이었습니다. 이게 재종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재종반 학생들은 질문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질문합니다. 그래서 재종반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상하대요.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니까 이상한 거지. 뭐가? 그랬더니 이 문장에 아빠가 주어 자리에 있고요. 딸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그 뒤 분사 구문의 주어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어떻게 배운 겁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또는 여러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라고 못 박아놓고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딸이 주어인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러니까 딸일 수밖에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들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 학생에게 뭔가를 하나 상기시킴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 이후에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제가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원어민이 알겠니? 모르겠니? 했더니 그 학생이 멈칫하더니 알겠죠?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략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문맥이. 그러면요. 여기서는 분명히 분사 구문의 주어가 employees with at least 50 full-time employees가 아니라고요. 그럼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 뒤에 있는 주절의 내용 전체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절 내용이 주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절 내용이. 이 얘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도 똑같아요. Beginning in mid-November. 11월 중순에서 시작해서 여기 컴마 제대로 써졌네요. Cannon Beach가 plays host to 뭘 주최한대요? Haystack Holidays를 주최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Cannon Beach예요? 주최자예요, 주최자. 알겠어요? 주체자일 뿐이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은 주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주절 내용이 beginning의 주어가 된다고요. 똑같아요. Beginning in mid-November.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the cost, 그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대략 하루에 3달러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시작하는 게 비용입니까? 아니죠. 시작하는 게 뭐예요? 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선생님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지금 다 싹 다 뭡니까? 주절이에요. 비기닝으로 시작되는 그런 분사구문이 나오면 대부분 비기닝의 주어는 주절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원래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비기닝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라고요. 대절의 내용이야. 이거 서스펙트 한다는 게 비기닝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절에 추가된 3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얘가 왜 질병을 꾸밉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설명이죠. 제가 문장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잡지를 막 읽고 있는데 이 문장을 만난 겁니다. 이 문장 만났을 때 우와! 보물을 찾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일 겁니다. 이 문장 만난 게. 그래서 이 문장을 어디다 써놨는지 아니면 제가 그때 암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 문장을 제 교재에 쓰기 위해서 그때 따로 빼놨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교재에 그래서 들어있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Falling coconuts kill about 150 people a year. 떨어지는 코코넛이 죽인대요. 대략 150명의 사람들 한 해에. 그 다음 making부터 분명히 분사구문이죠. making부터 분명히 분사구문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beginning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애긴 한데 일단 making부터 분사구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tham이 나왔고요. 그것들을 만든대요. 10배나 더 위험하게 만든대. 상어보다. 대부분 학생들한테 제가 making의 주어가 뭐냐,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falling coconuts가 주어래요. 그러면 tham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tham이래요.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코코넛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코코넛이 사람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요? 상어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어보다 10배나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falling coconuts일 수밖에 없어. 내용상으로. falling coconuts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alling coconuts가 10배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는 상어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대략 15명이라는 그 얘기겠죠. 아시겠어요? 코코넛 떨어지면 그 맞아서 죽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야자수 밑에서 와 이국적이다 이렇게 사진 찍다가 하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렇게 안녕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수업 들으면 생명도 연장됩니다. 봅시다. falling coconuts. 떨어지는 코코넛이 falling coconuts를 만든다라고 하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아지므로 여기 제기대명사인 themselves가 쓰여야 됩니다. 제기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이 falling coconuts가 목적어란 얘기는 주어가 다른 녀석이란 얘기예요. 그럼 주어의 정체는 누굴까요? 주어의 정체는 바로 이 앞절입니다.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거 앞에 있는 주절 내용이 making의 주어입니다. 떨어지는 코코넛이 한 해 150명의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실이 150명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이 falling coconuts를 10배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상어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오셨던 분사구문의 개념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비기닝으로 시작되는 게 앞에 있는 니지를 꾸민다라고 이상한 말씀하셨던 이유 단순합니다. 분사구문도 모르시는 거예요. 분사구문 제대로 아시면 그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사구문의 주어가 이렇게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니까 이거 분사구문이 일단 아닌 것 같아. 분사구문을 해석하면 이상해. 요거는 파악하셨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수식한다는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는 게 힘이 되죠.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그죠?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아는 게 양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양심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이죠. 강사들은 아는 게 양심일 수 있습니다. 양심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노력할 거고요. 여러 강사들이 양심 있는 강사가 되도록 훌륭한 자극제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12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